네,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그 학위편 두 번째 문자 두 번째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는 그 자왈 선생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재엔 관기지하고 부모랜 관기행이면, 자, 아버지가 제란 말은 이제 그 제란 말은 살아 계실 때에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관기지 보다 볼관자 기지 그 의지를 뜻을 본단 말은 그 의지 이 지는 의지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기지라면 아들의 의지입니다. 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의지를 잘 따르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 몰은 밑에 나와서 몰은 죽을 몰자와 같습니다. 죽을 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관기행. 뭘 보냐면 그의 행동을 본다. 살아계실 적에는 그 아들의 의지를 보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의 행동을 본다 이거죠. 보면 3년 무계오 부지도면 3년 동안 무계 고치지 아니한다. 고침이 없다 이러죠. 고치는 바가 없다. 고침이 없으면 무게 모모에 대해서죠. 모모에 대하여 모모에서 부지도 아버지의 도에서 3년 동안 고침이 없으면 그러면 가히 효성스럽다.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부지도인데요. 부지도. 우리가 보통 아버지의 도라고 이제 많이 그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도가 아니라 이 앞서에서 그 도를 길이라고 그 해석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가는 길, 아버지가 그 하시는 그 방식, 즉 가사를 돌보는, 즉 다시 집안을 돌보는 그러한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행은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그 행동을 보는데 아들의 행동을 보는데 아들이 가사를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들이 가사를 대신해서 주재하잖아요. 아들이 가사를 주재하는 그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즉 아버지가 생전에 가사를 주재하던 그 방식 그것을 고침이 없으면 그러면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부지도라는 게,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가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이제 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그 이웃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는 A라는 집에 예를 들면 그 경조서가 있으면은 일테면 경조서가 있으면 A라는 집에는 10만 원을 이제 부의금으로 줬다 이거죠. 그런데 B라는 집에다가는 그 경조사가 있으면 B라는 집에다가는 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아버지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A라는 집에는 그 경조가 있으면 10만 원을 갖다가 주고 B라는 집에는 5만 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건 그 아버지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 하는 그 방식을 보니까 이상하다. 아버지는 왜 내가 볼 적에는 B가 더 우리랑 가까운데 B에 10만 원을 주고 오히려 A에게 5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결정을 아들이 이제 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경조사가 오니까 그래 내가 볼 적에는 B 집에 10만 원을 줘야 돼. 그래서 B 집에 10만 원을 주고 A 집에 5만 원을 준다는 얘기. 이렇게 바꾼다 이겁니다. 바꾸면 이것이 그 아버지의 도를 바꾼 것이 돼. 그러면 이게 효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사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고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자기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아도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대로 계속 해라 이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자기 방식대로 고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보면은 저 주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집안은 그 아들이 저 집안을 담당하더니 그냥 뭐 바로 바꿔버리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계속 3년 동안 하면은 그 아들이 참 저 아버지 뜻을 잘 따르는구나. 그 3년 뒤에 바꿔도 이때쯤은 이제 3년쯤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지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직장에서도 보면은 뭐 이런 뭐 계장이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게 그 자리가 바꾸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거를 바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몇 달간만이라도 앞에 있는 사람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게 아닌가. 저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적폐로 몰아서 그냥 싹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좀 한 어느 정도는 따라주다가 뭐 그 3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3년은 뭐 임기 다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몇 개월이라도 하다가 슬슬 자기 식대로 고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적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유약이 또 나오네요. 유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지용은 화위귀라 이거세요. 예지용. 얘가 요 또 나오죠. 그죠? 얘가 자주 나옵니다. 얘의 쓰임입니다. 얘의 쓰임, 즉 얘의 용도. 얘의 용도는 어떤 거냐면은 얘를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면 그것은 조화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런 조화로움을 삼는다, 귀, 조화롭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 귀는 귀할 귀자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이다. 얘의 쓰임은 얘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조화로운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왕들의 돌아가신 선왕들의 돌이 역시 이 사자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았다. 즉 조화로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았다. 서로 싸우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 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이것을 말미암았다. 즉 이것을 경유하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경유해서 했다. 이것을 따라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해죠. 이해를 경유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이제 그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있다. 어떤 것이냐면 소불행. 실천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지화이화. 조화로운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죠? 지화이화 설명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화로워야 한다는 것만 알고, 조화로운 것이 좋다는 것만 알고, 서로 간의 구분도 없이 일률적으로 조화를 추구하는 것. 조화의 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것이 조화로운 건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 조화로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조화로움만 추구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이 조화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생황을 그 조화가 이제 그 생황 화자와 같은 글자거든. 생황화. 이 생황은 뭐냐면 우리가 보다시피 서로 다른 길이의 피리들이 구분되어야 그죠? 서로 피리의 길이가 서로 구분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울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모든 피리가 똑같은 모든 거기에 묶여 있는 생황에 묶여 있는 피리의 길이가 뭐 똑같다면
똑같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조화로운 소리가 안 나죠. 긴 소리와 짧은 긴 대롱과 짧은 대롱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거기서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화로운 것만 좋다는 게 조화로운 거 좋다니까 그냥 뭐 구분도 없이 무조건 좋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조화로운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일률적으로 조화로운 것. 그래서 불이 예절지, 즉 예로서 예로서 그것을 마디짓지 않은 것. 직역하면요, 예로서 그것을 마디짓지 않은 것은 역시 불가행. 행해서는 안 된다.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좋대니 그냥 좋은 결과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면 됐지. 그래서 막 조화로운 것만 알고 그냥 마디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뭘로 마디를 지어요? 예로서 마디 짓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로서 마디 짓지 않은 것. 예로서 마디 짓지 않은 것. 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시골에 가면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골에 누가 이제 이사를 오면 그 이웃 사람들이 뭐 좀 환영한다는 뜻,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으로 그 집에 가가지고서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거지 해주는 건 뭐냐면 그 집과 잘 지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잘 지내고 조화로운 걸 좋다 하더라도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휙 들어가서 그냥 남의 저 세간살이 꺼내서 막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막 꺼내가지고 이것도 설거지해서 막 그 그릇을 꺼내 설거지하면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요? 예로서 어떤 예법으로서 그것을 마디를 지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로서 끊지 않은 것. 예로서 마디 지어서 끊지 않은 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예에 입각해서 예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예를 오늘날에도 그 의례 같은 것을 보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세밀하게 예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예에 따라서 해야지 서로 오해가 없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뭐 함부로 저 집하고 우리는 친하니까 함부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꺼내다가 내가 쓰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로서 절제되지 않은 예로서 마디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 일의 절제란 말은 예법에 따라서 마디를 끊다, 즉 상하를 구분하는 위아래를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마디를 지어야만이 서로가 오해도 없고 또 조화로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유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의 쓰임은 어울림을 중요한 가치로 삼음으로 옛날 임금님들의 도리는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아서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예법에 따라 하셨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바도 있었으니 어울려야 한다는 것만 알고 일률적으로 어울려서 예법으로서 마디를 끊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역시 해서는 안 된다.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법에 따라 해야지 예법으로 마디를 끊지 않는 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 오늘날에서도 그죠? 오늘날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말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를 지키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자공이 말씀하셨다. 자공이 말씀하셨다. 이 자공도 역시 그 70연 중에 한 사람이죠. 공자의 아주 공자 중에 아주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공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기면 하여 어떻습니까? 하여이까?
하여란 말은 여하 어떻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하 어떻습니까? 저 빈이 무첨하고 가난하지만 무첨 이거 아첨하는 뜻이에요. 가난하지만 남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는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이 부자지만 돈이 재물이 많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재물이 많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공이 이제 자공은 굉장히 이제에 밝은 사람이어서 나중에는 돈을 참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처음에 젊을 때는 가난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는 가난할 적에는 가난하다고 해서 뭐 돈 많은 사람에게 아첨도 하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첨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는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았으니까 좀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가야라. 괜찮다. 쓸만하다. 이런 얘기죠. 괜찮은 사람, 괜찮은지. 이래. 그렇지만 미약이란 말은 불여와 같습니다. 불여. 같지 않다. 뭐만 못하다 이런 말이죠. 불여 A 그러면 A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불여 A 그러면 B는 A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거 괜찮지만 그것은 뒤에 있는 것만 못하다. 뭐냐면은 빈이라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돈이 많지만 예를 좋아한다. 돈이 많지만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제 그것도 괜찮지만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빈이락하고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재물이 많지만 예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교만하지 않는 것에 더 한 걸음 나가면 예를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만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역시 자공입니다. 이제 자공이 뭐라고 다시 그 말을 봤냐면 이 시는 이제 시경을 말하거든요. 그다음 공자가 시를 가르칠 적에는 이제 시경이라는 말은 안 쓰고 시경이라는 말은 한나라 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보통 시삼백이라 그러죠. 시 300. 300편이니까 시300이라 그러죠. 시300에 그런 시300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는 얘기죠. 여절 여차하고 여탁 여마라 하니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의 요것은 여기 나옵니다. 요 뒤에 주에 제가 썼는데요. 시경 기욱편에 나온 구절이에요. 기욱편. 이 기오가 아니고 욱입니다. 따뜻할 욱자예요. 기욱편의 구절에서 나온 말인데 자, 그 수양의 정도가 점점 더 나아가는 모양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자를 절, 갈, 차, 다듬을 탁, 문지를 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통 일상 용어에서도 절차 탁마라는 말을 흔히 쓰죠. 그러니까는 이 절차 탁마 자르고 갈고 다듬고 문지르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옥의 원석을 다듬어서 둥근 옥을 보석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옥공이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맨 처음에는 원석을 자르죠. 그다음에 그것을 갈죠. 그다음에 그것을 다듬습니다. 다듬은 다음에 그다음 맨 나중에 이제 보통 다듬는 걸 쫀다 그러잖아요. 이거 쪼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지르죠.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샌드페이퍼라 그러나요? 샌드페이퍼, 빼빠라 그러죠. 이 빼빠로 문지르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수양을 하는 것도 이 옥을 다듬는 과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른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쫀 것 같기도 하고 문지른 것 같기도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이거는 이제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점점 뭐죠? 이 옥을 다듬어 나갈 적에 옥을 처음에 자랐을 때보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간 것이 되고 간 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쪼으면은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가지고 이제 그 페이퍼로 이제 그 샌드페이퍼로 문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수양하는 것도 옥을 다듬는 과정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자공이 이 시를 인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겁니까? 기사지위여. 이것이 이 구절이 이것이 바로 그것을 위지 이런 겁니까?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지어였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문이니까 지위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사지 기사 이 구절이 바로 이것을 일컬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멋지게 대답을 이어받은 것이죠. 참 이건 그럼 자공이 참 똑똑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이제 공자가 아주 감탄합니다. 사야 이 사는 자공의 이름이에요. 자공은 호고 자공은 자고 사람은 자가 있고 명이 있죠, 그죠? 명은 자기 본래 이름이고 호적 이름이고 자는 성인이 됐을 적에 그 받은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니까 남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제자를 아랫사람이니까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식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선생님이 제자를 아껴서 부르면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사야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사야는 사는 시 비로소 처음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 시를 더불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끝났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너와 더불어서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도다 이런 말입니다. 되었도다. 끝났다. 이제 너는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가 이제 공자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장 고급반이죠. 제일 나중에 배우는 고급반인데 너 이제부터 저 시경반에 들어와서 공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자격을 갖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야말로 공자가 가장 중시하는 그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이제 하나를 말해주면 2개, 3개, 4개, 5개를 이렇게 저절로 알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시가. 그죠? 시는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내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상징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굉장히 시를 중시했던 거죠. 바로 그 뒤에 나오거든요. 고저왕이 지례자라. 자,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저 주위에 있죠. 저라고 이것은 제가 아니라 저로 읽습니다. 저는 지어의 합음자예요. 지어. 뭐뭐에 관해서 왕은 가을 왕자죠. 가을 왕자. 가을 왕자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주면 요것은 그 즉자와 같습니다. 즉 말해주면 지나간 것을 말해주면 즉 지레자 앞으로 올 것 미래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구나 아는구나 이런 얘기죠. 요거 제가 딴 데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가 온고지신이라 그러죠. 온고이 지신 옛 것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새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시의 기능이거든요. 시의 기능에서 상징으로서 얘기해 주면 상징으로 알아듣는다. 그것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죠. 좀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은 일일이 상징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 손에 쥐어줘야
손에 쥐어져야 그것도 알뚱말뚱 하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그 공자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 말해주면, 뭘 하나 말해주면,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려 미략 빈이락하고 부이 회자니라 하고 하니까 바로 그냥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에 여절여차하고 여차 여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생각할 수 없었거든.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게 그 자공이 이렇게 해버려도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너와 더불어서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 내일보다 당장 시경반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 지나간 것을 이미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면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 올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의 그 교육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고이 지신도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으로 보죠. 자, 자공이 여쭈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괜찮다. 한번 가야라.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바로 자공이 또 다시 대답하죠. 시경에 자른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문지른 것 같기도 하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이 이것을 가리켜 한 말인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 자공아, 이제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나간 일을, 즉 경험한 것을 말해 주니까 앞으로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의 미래 것을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주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쭉에 보면요. 공자가 제자를 칭찬할 때 가장 최고의 찬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